오늘은 현숙님과 영철님 리뷰 가볼게요. 갑자기 이 두 사람은 왜?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 두 분이 서로 접점도 없고 호감 상대도 아니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솔로나라에서 과연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과 데이트만 하고 그래서 서로 최종 커플 또는 현실 커플로까지 이어지는 확률이 정말 얼마나 될까? 그리고 여기가 솔로 나라가 아니었다면 현실에서는 가능성 있는 이야기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서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서로를 알아가고 누군가를 선택하는데 과연 충분한 시간일까? 만약 프로그램의 룰을 일주일 동안 5명의 상대를 매일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무조건 데이트를 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 선택을 하게 된다면 또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럼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이 저렇게 행동했을까? 아님 난 주어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누구 눈치 안 보고 나름 알차게 계획해서 모든 상대 출연자들을 객관적으로 꼼꼼하게 알아보는 기회와 과정을 거친 뒤에야 최종 선택을 하게 될까? 이번 방송에서 영철님은 정숙님을 두고 랜덤 데이트 바로 직전에 뜬금없이 영숙님을 선택하죠. 하지만 정숙님은 어제와 변함없이 영철님을 선택했었죠. 솔직히 보는 저도 입에서 좋은 소리 안 나오더라고요. 정숙님 팬들 입장에서 풀어보면 그런 거죠. 아니 애도 없고 참하고 어디 못한 데 하나 없는 우리 정숙님이 애 둘 딸린 영철이 너를 선택해준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엎어져서 저래도 지금 시원찮을 판국에 뭐시라? 영숙이라고라? 그 성깔머리 덜 센 영숙이라고 했나 지금 시방? 어제 첫 데이트에서 정숙님은 영철님을 두고 난 계속 직진이다 라고 직설적으로 대놓고 속마음 표현까지 다 했었죠. 그게 불찰이었나요? 역시 능구르기 같은 사람을 대할 때는 여우짓도 좀 하고 줄 듯 말 듯 밀당도 좀 하고 상대 애도 좀 태우고 해야 하는데 순진한 정숙님은 첫 데이트 식사 자리에서 바로 영철님을 향해 난 직진이다 라고 그것도 상대 의중은 묻지도 않은 채로 선빵을 쳤으니 영철님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험난한 솔로 나라에서 아직 뭐 크게 한 것도 없잖아요. 노력한 것도 크게 없는 초반부터 나를 선택하겠다라고 말해주는 여자가 앞에 딱 나타났으니 거기에 본인 말을 빌리면 몸매도 좋아, 말도 잘해, 성격도 잘 맞아. 그럼에도 영철님은 정숙님을 놔두고 영숙님을 선택했죠. 물론 랜덤 데이트라 선택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속마음은 알게 된 거죠. 영철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죠. 마음에 있는 사람은 정숙님이고 그분과는 어느 정도 마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을 알아보고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은 럭비공 같은 매력이 있는 영숙님을 선택한다고. 원색적으로 다시 풀어보면 그런 거죠. 일단 정숙님은 어항에 잡아놨고 다른 친구 슬슬 낚으러 가볼까? 정숙이는 좀 조신하고 참해서 말이야. 우리 애들은 좀 좋아할 것도 같단 말이지. 근데 난 말이야. 가끔 여자가 톡톡 튀고 상큼한 친구도 또 괜찮더라 이 말이지. 어디 한번 볼까? 아침부터 남자들 방에서 영수님, 영식님과 같이 대화할 때부터 뭔가 밑밥을 까는 듯한 발언들을 할 때 그때 쎄한 느낌이 왔었죠. 원래 영철님이 아침에 거론했었던 사람은 현숙님과 영자님이었죠. 그런데 같은 동갑 3인방 중 영식님은 현숙님과 걸쳐있고 영수님도 영자님과 옥숙님과도 어느 정도 접점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 본인이 들어가게 되면 왠지 분란이 일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그나마 만만해 보이는 상철님이 있는 쪽 그리고 현재 같은 양육자이기도 한 영숙님으로 급전환했던 걸로 추측이 되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보니 이런 영철님에게서 현숙님의 스멜이 살살 풍기더라고요. 물론 광수님도 있지만 광수님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선을 넘었기 때문에 예외로 치자고요. 그럼 이번 방송에서 현숙님 한번 볼까요? 현숙님, 이른 아침에 공룡거실에서 영식님을 향해 산책 제안을 하죠. 영식님이 영수님을 위해서 옥수님의 의향을 슬쩍 물어보는데 현숙님 대뜸 지금 나한테 옥수님 생각 물어보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현숙님 눈치가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이분도 보통 내기는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리고 영식님이 영철 정숙은 커플이고 상철 영숙도 커플 분위기고 그럼 영식 현숙도 그렇게 봐도 되나? 라고 묻는데 현숙님 그치 라고 말하는데 어째 막 진심에서 우러나온 대답 같지는 않아 보이죠. 그냥 현재 상황에서는 왠지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서 말하는 느낌, 영혼 없는 건성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현재 현숙님 마음속에는 영호님도 자리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 제쳐두고 영식님에게만 올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이해는 가죠. 그러다 영호님이 현숙님을 찾아와서는 아직까지 이야기 못해본 영자, 옥숙님과도 더 대화를 해보고 싶다라고 말하죠. 영호님 입장에서는 현숙님을 배려한다고 미리 말해둔 거지만 현숙님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썩 유쾌하지는 않은 거죠. 아마 똑같은 상황에서 영식님이 그런 말을 했다면 현숙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 그러셨어요? 그럼 어서 빨리 알아보셔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지난 방송 현숙님, 영식님 대화에서도 보면 영식님을 두고 영호님을 선택했었던 본인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서였는지 아님 영호님을 향한 이성적 호감의 감정들 때문에 생긴 일종의 죄책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영식님에게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최대한 많이 해보라고 아주 쿨한 여자처럼 말했었죠. 더 정확히 말하면 본인이 말한 외도한 것 같다는 그 찝찝한 기분을 스스로 털어내고 싶었던, 그리고 그 행동에 떳떳해지기 위한 발언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저는 그 대화를 통해 사랑의 관계라는 놈 앞에 누가 갑이고 또 누군가는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찐 현실을 봤던 것 같거든요. 어항에 잡은 물고기가 배고파질만 하면 나타나 먹이를 하나씩 투척해주는 현숙님의 목캔디, 현숙님의 자기적인 손터치, 전 그것들은 그 관계의 지배자이자 갑의 위치에 있는 현숙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라고 봅니다. 현실을 봤을 때는 영식님이겠지만 한 여자로서의 인생, 한 여자로서의 행복을 생각하게 되면 영호님에게로 끌리는 본인의 마음은 어떻게 해도 감춰지지가 않는 거죠. 결국 랜덤 데이트 때 영호님은 영자님과 한복 커플이 되죠. 그때 옆에서 눈을 흘기듯 영자님을 바라보는 현숙님, 이내 표정이 어두워지죠. 누가 봐도 질투와 경계, 불안의 감정이 현숙님 안에 요동치고 있구나 라고 그대로 느껴지는 얼굴 표정이었죠. 반대로 영식님이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커플이 됐다 하더라도 현숙님이 그런 시선과 표정을 지어 보였을까요? 아니죠. 좀 더 너그럽고 좀 더 여유로운, 좀 더 인자한 눈빛으로 상대방을 축하해주는 액션을 취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마음속으론 쓰리긴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잡아놓은 물고기인데 막상 다른 사람이 먹이를 준다고 하면 내키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 뒤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현숙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죠. 현숙님은 상당히 솔직한 편이라 포커페이스 유지가 잘 안 되죠. 그런 것도 어쩌면 장점 중 하나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대화하고 싶은 사람과 커플이 돼서 기분이 안 좋다. 영식님과의 감정은 별개로 영호님이 계속 신경 쓰인다. 혹시나 두 사람이 잘 될까봐 걱정이다 라고. 즉 영식님 좋아하는 마음은 그건 그거고 또 영호님을 좋아하는 마음은 이건 이거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달라는 거죠. 영식님을 좋아하는 마음은 현실이지만 영호님을 좋아하는 마음은 여자로서의 로맨스라는 거죠. 그러니 현실과 로맨스는 별개로 봐달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영철님한테로 돌아가서, 영철님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자친구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죠? 사전 인터뷰에서도 큰아들을 두고 여자친구 이야기를 했고 정숙님을 두고도 여자친구라고 말했죠. 그리고 태국 여자친구까지. 어쩌면 영철님이 말하는 여자친구는 정말 가벼운 의미의 여자 사람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님 자녀 면접 전 단계의 여자 사람을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정확한 의미는 본인만 알겠지만 분명한 건 정숙님을 킵해두고 다른 사람을 알아보고자 하는 어장 관리는 현숙님과 큰 의미에서 보면 별반 차이가 없죠. 두 사람 모두 잡은 물고기 그건 그거고 지금 알아보고 싶은 사람은 또 알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내가 만약 나는 솔로 돌싱 특집에 출연한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에 대한 답을 드리면 저도 똑같이 그랬을 것 같다는 겁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유들 중에 먼저 재혼의 입장이기 때문에 싱글일 때보다 사람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첫인상 때 다들 외모적인 부분이 선택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과 끝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죠. 아니 끝까지 가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나를 선택해주고 호감을 보여주는 상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나를 좋아하지 마세요. 전 다른 분도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코미디인 거죠. 지금 영식님이 현숙님을 좋아하는 마음도 그리고 정숙님이 영철님을 좋아하는 그 마음도 이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변할지 안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 나에게 호감이 있고 우호적인 상대를 굳이 멀리하거나 의도적으로 내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 상황을 즐기며 그리고 그 관계도 틀어지지 않을 만큼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상대를 알아볼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게 어쩌면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원래 애정의 관계라는 게 서로 물고 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계에선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는 겁니다. 전 여친, 남친에게 오지게 갑질한 사람들 반드시 다음번에는 본인이 을이 되는 누군가를 만나서 똑같이 당하는 게 세상 이치더라고요. 매일 징징대는 영자님이 어느 순간 16기 히로인으로 등극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결국 살다 보면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모두 한 번쯤은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첫인상
시간상 첫 데이트 때 원픽이었던 상대가 아닌 또 다른 상대가 내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나는 솔로가 5일 동안 계속 부딪히면서 상대와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매력이 또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처음에는 별로라고 생각했던 상대가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인해 갑자기 호감의 상대로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이 돌싱 특집이잖아요. 나한테 딸린 애들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해 볼 때는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이 사람과 커플이 돼야 한다라고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지만, 정작 내 눈과 마음은 한 명의 여자로서 또는 한 명의 남자로서 본능적 끌림을 스스로 제어하기는 쉽지는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재혼이라는 특수 환경이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의 발목만 잡고 있는 제약 요건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돌싱 특집은 예외로 딱 한 번만 우리가 좀 더 너그러운 마음과 자세로 한번 바라봐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영철님과 현숙님을 보면서 문득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여기서 더 나가서 선을 넘는 그 상황이 온다면 리뷰에서 또 이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